자, 212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가나의 주요 특징을 자, 생각해 보자. 시간이 여유 있기 때문에 쭉 보는 거예요. 쌤이. 자, 작품 1. 자, 고조선. 자, 화자는 백수광부의 아내. 자, 상황은 님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작품. 자, 나한번 보시면 신라 말에 최치원이 세상과 단절하고자 산에 은둔한, 자, 거기다 의지라고까지 적어주세요. 자, 의지가 나와 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 작품 가에 나타난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상징적 의미 물, 이별, 죽음, 슬픔, 단절. 여기는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 한번 쭉 치시고. 자, 화자의 정서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시고, 바로 늘 마지막이겠죠. 시는 자, 자신의 정서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늘 집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시님을 어이할고, 요것만 밑줄 쭉 칩니다. 자, 다른 건 괜찮고요. 자, 오른쪽 2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작품 나에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의미상 대조가 되는 시고, 자, 바로, 자, 149와 239래요. 그래서 지척 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비소리, 즉, 소리를 막는 거니까 소리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물소리를 또 하나의, 자, 범주로 묶었어요. 그래서 돌들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크게 뭔가는 없는데, 자, 3번 볼게요. 3번. 한국 문학을, 자,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자, 형상화한 문학만 이렇게 한정한다면,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대의 작품들은 한국 문학에서 제외되는, 자,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밑에 줄. 창작 주체, 표현의 언어, 내용 그 외에도 전승 방식과 창작 시기와 공간, 독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공모도화가, 자, 창작 주체, 그죠? 한국인이 지었고요. 내용은 임의 죽음과 그 슬픔, 가야산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굽이 전승되다가 한자로 기록.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한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야산 독사당은 아예 처음에 지어질 때 한자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왼쪽에 보세요. 참고자료. 한국 문학에는 구비와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바로 한문학과 국문문학. 그럼 국문문학은 뭘까요? 훈민정음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국문문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문문학은 언제부터 우리가 국문문학으로 보면 될까? 바로 1446년 이후 됐죠? 그때 지어진 것들을 보통 이제 국문문학. 자,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43년에 우리가 이제 지어지고 46년에 반포됐으니까. 자, 학습활동.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21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15페이지. 자, 쭉 정리 한번 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무도화가, 갈래는 고대가요입니다. 자, 신라시대 이전의 노래고요. 자, 한역가, 이제 알겠죠? 한자로 기록됐습니다. 즉, 뭐 하다가? 구비전승되다가. 그치? 자, 구비전승되다가, 자,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한역. 자, 성격, 애상적이고요. 체념. 이때 애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애상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 자,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 서정시가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자, 거기다 밑줄 잡고요. 집단가요에서 개인 서정시가로 넘어가는, 자, 시기의 작품으로 봅니다. 오른쪽에다 과도기라고 적어보세요. 과도기. 그러니까 원래 고대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은 구지가라고 있어요. 칠판 보세요. 요거 좀 설명해 줄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고대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은 구지가인데요. 자, 근데 요런 의미예요. 거부가, 자, 머리를 내놓아라. 사구체니까, 머리를 내놓아라. 자, 내어놓지 않으면, 자, 구워 먹으리. 자, 이게 대표적인 이제 구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매우 집단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가야, 가야에 이제 구지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때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구지봉에 구간이라고요. 이 구간은 이제 9 부족의 그 쉽게 말하면 촌장, 추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구지봉의 소리를 듣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알려준 노래를 자 모일에 모두 모여서 땅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면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자 머리를 내어놓아라. 이 머리가 바로 이제 우두머리. 바로 누구냐면 김수로왕입니다. 김해김씨의 시조죠. 그래서 김수로왕이고요. 그거 알아요? 김수로왕의 아내가 저기 인도 사람인 거 압니까? 자, 오늘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해김씨는 전부 다 굳이 얘기한다면 좀 우스갯소리 좀 과장해서 인도 혼혈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워낙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김해김씨 있니? 김해김씨. 김해김씨. 지금 이제 몇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예전에 쌤이, 갑자기, 부끄러워.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내가 수업을 한참 하고 있다가, 어쨌거나 이제 국어 선생은 좀 역사에 좀 밝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쌤이 이제 청나라 얘기하면서 이제 후금 얘기하고 그래서 여진족까지 간 거야. 그래서 여진족 얘기하면서 여진족이 이제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서 조선에게 어떠한 위치인가 이제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여진족은 사실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이 세종 때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자, 보통 이제 여진족을 토벌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여진족 얘기 막 했어. 막 하다가, 여진족의 애들이 이제 여진족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황비용 알아요? 황비용? 황비용이라고, 변발이라 그래서 머리가 여기까지 이제 없고요. 이 뒤를 이렇게 따요.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소매가 이렇게, 이게 밴딩이 되어 있는 옷을 입어요. 우리 한복은 밴딩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펑퍼짐하잖아요. 그래서 밴딩이 되어, 왜냐면 그들은 말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타는 유목민일수록 머리가 날리기 때문에 앞에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바람이 날리니까. 그래서 변발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세수를 여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은 우리가 늘 무협 영화 보면 변발을 하고 늘 이렇게 막 무술 잘하죠. 이게 황병연이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래서 이제 그날 시간이 끝나고 나서 쌤 담임반에 새로 신입생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수업 들었겠네? 네. 그래. 그래서 자, 이름이 황비용이야.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황비용이래. 그래서 자식아 별명 말고 임마. 이름. 그랬더니 황비용이야. 그래서 진짜 이름이 황비용인 거야. 야, 너 이름 이거 어떻게 지어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사랑하시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생겼는데, 아버지께서 황비용 영화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데이트하면서 황비용 영화를 보러 갔는데, 황비용이 나올 때마다 발길질을 하더래.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럼 얘 이름을 황비용이라고 지어야겠다. 그게 진짜 이거 황비용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정말 미안하구나. 오늘 수업에서. 진짜 미안하구나.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늘, 뭐 일상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 김혜길 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연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김수로왕의, 탄생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철저하게 뭐죠? 집단적이고요. 아까 배경설화에서 모두 모여서 이렇게 땅을 파면서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집단적인 대표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이 거부가는 우리의 주술의 대상이죠. 주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초자연적 존재에게 소망을 비는 거예요. 이런 걸 주술이라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액세서리의 기호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부족들 보면 막 목걸이 치렁치렁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전에 어떤 축구 선수는 골을 넣고 이렇게 반지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주술의 의미인 거예요. 전부 다.
그저 나에게 힘을 줘. 뭐 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자, 만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 대상에게 어떤 소망을 비거나 이렇게 할 때 늘 이런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걸 위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위협. 왜 그럴까요? 무당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칼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칼 춤추고 막 그러잖아. 그치? 이런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 그치? 너는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들 보면 어떤지 소원을 빌 때에 어떻게 합니까? 되게 막 험상궂게 막 얼굴에 막 프린팅을 하죠. 프린팅하고 나서 걔네들 막 이러잖아. 봐도 끔찍하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주술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것을 살짝 돌리면 비로소 주술 회전이 되는 거예요. 류이키 텐카이. 야, 엊그제 선생님이 저기 중딩 수업하다가 여러분들 소설의 그 5단 구성 있잖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러다가 선생님이 또 애니 덕후 아니에요. 그래서 발단, 텐카이 그럴 때 애들이 빵 터지는 거야. 전개잖아요. 영역 전개가 류이키 텐카이 아니야? 그때 이제 텐카이들이 빵 터지더라고, 쓸데없이. 그래서 니들 참 쓸데없다. 이걸 니는 왜 알고 있어? 자,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고대 가요는 집단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즉 집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가 갑자기 서정시로 전환하게 됩니다. 즉 집단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고대 가요가 갑자기 자 서정시가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펄펄 나는 적괴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 바로 고구려 유리왕의 그게 나오고 그랑 같이 바로 이제 공무도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가요라는 것은 자 집단적인 의미에서 바로 개인적으로 가는.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해서 보통 선제에서 과도기, 자,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별, 죽음을 의미하는, 자, 원형적 상징물로, 자, 물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승전결 되어 있고요. 만류, 자, 그 다음에 님을 건너고, 그 다음에 죽음, 자, 그 다음에 한탄.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만류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자의 정서변화. 자, 1, 2구에서는 근심 걱정이, 자, 그 다음에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 1구고요. 첫 구고요. 자, 불안초조가 2구입니다. 그리고 3, 4, 체념 안타까움이, 자, 바로 이제 3구고요. 슬픔 한탄이 바로 4구입니다. 알겠지? 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고대가요의 구조적 특징 보세요. 현재 전해지는 고대가요의 대부분은 자, 4구체의 한역시로 대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자, 전반부와 후반부,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칠판 봐요. 자, 이게 전반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기원합니다. 거부가 자, 김수로 왕을 줘. 우리에게 왕을 줘. 자, 그러면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래서 기원과 위협의 구조, 보통 이제 집단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전반부와 자, 후반부 이렇게. 자, 그다음 자, 물의 상징 밑으로 내려올게요. 물의 상징적 의미가 합니다. 화자와 임. 자, 둘은 자, 이승과 저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거에 대한 경계다. 밑에 4개 딱 나와 있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 임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장애물,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물. 자, 뭐예요? 사랑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 바로 만류. 첫 번째 물이 바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니까 말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임의 죽음이 자, 실현되는 자, 그런 비극적 공간이다. 자, 요거까지도 알고 계십시오. 죽음의 공간이다. 자, 넘어가요. 제가야산 독서당 갑니다. 한시, 칠원절구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칠원절구.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제 제가야산 독서당 들어가시면, 자, 한 줄에 한자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7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줄이에요? 4줄이죠. 그걸 절구라고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한번 직접 확인해 봐. 자, 몇 페이지시냐면, 자, 210페이지인데, 자, 광분, 첩석, 후중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몇 글자예요? 총 7글자죠. 그래서 7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몇 줄이야? 4줄이지? 그래서 절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원절구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내신이니까 알아두시는 거예요. 내신이니까. 알겠지? 내신이니까. 자, 성격은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세모.
자, 현실이 어디에요? 속세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도피 좀 알아두시고, 자, 상징이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징적 그럼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시에서는 비유와 상징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글자를 따면 뭔 거예요? 비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출판사 이름입니다. 몰랐구나. 비상이 비유와 상징의 준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거세게 흐르는 물. 자, 주제. 자, 현실과 단절하여 가야산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특징. 자연의 물소리와 세상의 시비소리를 자, 대조라는 동그라미. 자연물인 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변형을 아까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객전도라고 했어요. 물은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인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 온 산을 둘러버렸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변형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정 후정의 방식이고요. 자, 전체 구성 마찬가지로 한자로 적혀져 있으니까 기승전결입니다. 자, 기 산속을 크게 울리며 격하게 흐르는 물. 승 지척간의 말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리. 자, 그래서 세상의 소리. 왜 세모?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비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죠.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리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기본적으로 모함이라고 생각하셔도 편해요. 속세에서는 세상의 소리 세모 잡고요. 멀리하고 싶은 마음, 멀리하고 싶은 이거의 오른쪽에 단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경후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지에서 선경후정이니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자, 외적 상황과 외적 상황을 통하여 내적 상황을 표현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것도. 외적은 바깥이고 내적은 바로 내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밑에 대조입니다. 그래서 산과 세상. 산은 가야산이고요. 세상은 속세고요. 물소리와 시비소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청각적 이미지가 꽤 강합니다. 자,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 보세요. 자연은 원래 그냥 흐르는 건데요. 주관적 변형, 내가 둘러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주관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주관적 쉽게 가자, 내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내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했다. 자, 밑에 보니까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게 자,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고 자,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객전도, 자, 그 다음에 주관적 변형까지.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바꿈으로써 자, 밑줄 세속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최고운전이 오른쪽에 뭐 적혀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봉산탈춤으로 자, 들어가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자, 말 그대로 탈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무대라고 할 게 전혀 없는 뮤지컬 아니야. 그래, 뮤지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 자, 가봅니다. 자, 봉산탈춤. 잠깐만. 이 녀석을 근데 다행히도 되게 많이 입지 않고요. 그래요. 뒤쪽에 자, 우선 다 보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품이 봉산탈춤보입니다. 황해도 봉산지역입니다. 요거 밑줄. 황해도 봉산지역. 오늘 아마 요거 딱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산대노름계 탈춤 동그라미. 자, 산대노름이란 탈을 쓰고 큰 길이나 빈터에 만든 무대에서 사실은 특정한 무대는 없습니다. 무대 장치도 없어요. 자, 복합적인 구성의 탈노름. 자세한 건 이따가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책에서 모자란 거 있으면 선생님이 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탈 쓰고 노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한 민속극 동그라미. 자, 그래서 말뚝이와 양반들의 관계 및 재담. 재담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재담, 재미있는 이야기, 재치있는 이야기, 이루어지는 방식을 파악하며 감상을 해보자. 여러분들 혹시 개그 콘서트 알아요? 재밌었어요. 개콘 알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차사나 아니면 저기 코미디 빅리그.
거기에 얘네들이 출연자들이 노래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거기 보면 관객들과의 호응,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하고 말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자, 관객의 극중 개입, 아니면 악공도 극중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6과장 양반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연극과 우리가 민속극의 가장 큰 차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연극은 잠깐만, 요 얘기 없나? 잠깐만요. 없네. 자, 연극은요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속극 같은 경우는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 6과장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연극 같은 경우는 자,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연극 보러 가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관객과 관객이 극중에 개입을 못 해요. 이게 연극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무대 장치를 또 활용하죠. 이게 연극의 가장 큰 특징인데, 민속극은 완전히 달라요. 민속극 같은 경우는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자, 바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극중의 무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극이 벌어지는 무대는 바로 여기 최룡선 국악학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다 볼게요. 자, 극중 무대와 자, 우리가 공연 무대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는 관객의 극중 개입이 가능해요. 관객뿐만 아니라 악공들이라고 있어요. 거기 음악 연주합니다. 우리 예전에 개콘 보면 여러분들 그 하나의 코너가 딱 끝났을 때, 하나가 딱 끝났을 때 갑자기 막 음악 연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죠? 음악 나오죠. 그런 거예요. 관객과 악공이라고 합니다. 악공이 극중 개입이 가능합니다. 극중 개입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무대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민속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럼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뒤쪽에 좀 나와 있네, 에피소드가. 보통 다른 출판사에 실려 있는 봉산탈춤보다 한 반 정도는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여관을 표현할 때 혹은 양반의 집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냥 우리 그럴 때는 무대 뒤에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뭐냐면 그냥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여기가 양반집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여관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대 장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6과장 양반춤인데요. 오른쪽에다 하나만 더 적어줄까요? 오른쪽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자, 옴니버스식 구성까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아마 뒤쪽에 나올 거예요. 옴니버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 이 봉산탈춤은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각각이 유기적으로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지? 각각이 1과장에서 이어지는 게 2과장.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쌤은 이제 그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세웠던 그런 계획들을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원피스 정주행하기였어요.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원피스를. 그래서 작년에 1년 걸렸어요.
25년간 방영했던 그 애니메이션을 다 보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올,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1기와 2기는 어때요? 서로 연결이 되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3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연결이 돼서 3기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러면 앞에 그 기수에 대해서는 이전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 주죠. 그치? 그것을 우리는 문학에서 요약, 압축적 제시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1과장, 2과장이 각각이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7개가 있는데 봉산탈춤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옴니버스식 구성. 종합선물 사면 거기에 뭐도 있어요?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젤리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 자체 하나가 하나의 종합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개콘 콘서트나 아까 뭐였지? 빅리그인가? 그거 보시면 각각의 코너들이 서로 내용이 이어집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의 뭐라고? 그래. 그렇게 안 이어지냐? 그 이름 잘못 지었네. 코미디 빅리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개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짱구는 못 말려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뽀로로. 자, 뽀로로 보시면 무슨 대소동. 그래서 그 다음 편 보면 또 무슨 대소동.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되니 연결 안 되지. 각각의 에피소드. 그래서 결국은 펭귄 얘기예요. 걔네들은 돈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놀아요. 그렇죠? 더 대단한 건 걔 누구지? 그 여우 하나 있잖아. 머리 좋은 여우. 에디가 그렇게 발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엄청난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걔네들은 돈이 많은 아이들.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그렇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선생님이 회사 딱 다니면서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퇴사.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학원 면접 볼 때도 그랬어요. 면접 볼 때도 거의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최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보통 이제 강사들은 시강을 하잖아. 근데 쌤은 10년 전부터 시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력이 이제 거의 뭐.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면접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퇴사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당황하시는 거야. 그래서, 최 선생님,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이루고,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원장님 제가 많이 벌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어요. 선생님은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서, 올해는 좀 힘듭니다.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요. 올해는 이게 완전히 새 교과서이기 때문에 좀 준비하느라 좀 바쁘고, 내년부터 비로소 30년간 미뤄왔던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밴드 결성. 제가 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작편곡을 좀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위에 학원에 다닐 겁니다. 아마 여기 다니는 학원생 중에 나이가 제일 많지 않을까? 혹시 내가 거기 원장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여기 가서 이제 일렉 기타를 좀 배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작곡은 또 이제 AI 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좀 배워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밴드 만들 겁니다. 닥터 빈센트. 자, 갑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가자. 말뚝이와 양반들. 이 말뚝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많이 안 써 있어. 말뚝이. 뭐가 많이 안 써 있어, 지금. 잠깐만요. 야, 왜 이게 헐렁해? 자, 말뚝이 동그라미! 빨간색 말뚝이 동그라미 있어요. 제가 자세히 가겠습니다. 자, 우선 얘는 서민층입니다.
자, 얘는 서민이고요. 그 중에서 바로 뭐냐면, 자, 마부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풍자의 주체예요. 여기는, 자, 굉장히 양반을 좀 비판하는 부분이군요. 양반답지 않은 양반. 그래서 얘는 풍자의, 여러분, 비판과 풍자는 어떻게 다를까? 풍자는 돌려가는 거고 비판은 대놓고 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앞담하고요. 풍자는 뒷담화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까느냐 아니면 돌려 까느냐. 자,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이때는 직접적인 비판할 수가 없었을까? 그렇죠. 죽을 수 있습니다. 신분제도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건 풍자의 주체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반을 좀 많이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양반 삼형제라고 있네요. 양반들 이렇게 나왔네. 자, 양반들 동그라미 잡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얘는 바로 뭐죠? 자, 얘는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풍자의 대상입니다. 자, 풍자의 대상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자, 가운데쯤 나와서 지시문이 사용됐니? 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적어주시고 쉬! 자, 음악과 춤이 멈춥니다. 자,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자, 소론, 노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자, 의미들 다 몰라도 돼요? 자, 다 지내고 삼정승. 삼정승은 정말로 우리가 영의정조, 아의정, 우의정이죠. 삼정승, 육판서, 즉 우리가 판서니까 장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자, 퇴로제상 동그라미 잡습니다. 퇴로제상 동그라미 잡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잡는 건 양반다운 양반이에요. 자, 얘는 양반다운 양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반을 현재 자 보세요. 쉬라고 해서 자 모두 집중을 시키고 자 바로 음악이 멈춥니다. 춤이 멈춰요. 그리고 나서 자 양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양반 나오신다. 그런데 이 양반은 말이지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정말 제대로 된 양반은 아니지롱.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자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다 별표 3개 하세요. 별표 자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 쓰는 다 반자. 칠판 보세요. 자, 계잘량의 양자에 자,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다리 소반에 자, 반자 쓰는 자, 양반이 자, 나오십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양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자, 원래 양반의 의미는 어떤 양반이냐면요. 자,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자, 문반과 무반으로 나뉩니다.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과와 그 다음에 군인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반과 이과 손들어요. 예전에 이과는요. 이거 다 중인이었어요. 문과 나만 있어? 너희들 내 빛이었어 문과. 그래서 이제 양반 그러면 문반입니다. 자 문반과 무반으로 나눠서 이걸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 양반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기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 가보면 풍석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 계단이 막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풍석이에요. 그래서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벼슬에 맞춰서 거의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그래서 합쳐서 자, 문반과 무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양반.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칠판.
자, 계잘량의 양자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의 반자. 선생님, 계잘량이 뭐예요? 계잘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털로 만든 방석이에요. 계잘량은 개털 방석입니다. 계잘량은 개털 방석. 계잘량은 개털 방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죠?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칠판 봐요. 이해시켜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라면 끓여 먹을 때, 그 조그만 이렇게 작은 상이 있는데요. 상의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얘가 개다리예요. 그래서 개다리 소반의 반.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공통점 찾아보자. 그렇죠. 개 같은 양반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언어유희, 이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언어유희, 이 말이 들어와야 돼요. 언어유희. 이거는 여러분들 재밌게도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명칭과 영선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언어유희 이거 배울 때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특정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양반, 자, 문반과 무반을 원래 의미하는 진짜 양반. 그죠? 자, 근데 어때요? 소리는 같죠? 소리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뜻이 다르죠. 그래서 동음 이의어로 인한 언어 유희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뭐예요? 발음이 비슷해.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 발음의 동일성 이렇게만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음의 동일성.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걸 이제 동음 이의어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그렇습니다. 발음이 같다. 그래서 밑에나 적어. 동음 이의어.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해요? 이 양반은 어리석은 양반이거든요. 당연히 화내야죠. 이놈 뭐야? 그래서 양반의 호통. 자,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거기 이 양반들이라고 보이니 그 양반 세모 잡아. 이 양반들의 양반 세모 잡아. 자, 문제가 어디까지 출제될 수 있냐면 양반에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의미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됐죠? 자, 그러면 거기 위에 말뚝이 조롱, 계잘량이란 양자에 개다리 소만 쓰는 반자 쓰는 양반. 이거는 의도가 조롱이죠. 그럼 거기 양반은 세모 잡아. 그리고 나서 밑에 양반들이 이놈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양반들. 거기 양반 세모 잡아. 여기서의 양반은 어떤 의미일까? 남자를 낮춘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나이 드신 사람들이 이 양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이제 뭐 해줘야 돼? 죽을 수 있으니까 변명해야 됩니다. 여기가 말뚝의 변명이에요.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요. 삼정숙, 육판서 다 지내고요.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문이 나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반이 어떻게 돼요? 안심합니다. 야, 이생원이라네. 자, 그 다음에 굿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춥니다. 자, 춤 네모치고 별표. 저기 꼭대기 쉬 네모치고 별표. 쉬에서 춤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춤의 의미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등의 일시적 해소라고 되어 있지. 맞죠? 그리고 재담을 나누는 건데, 자, 그 별표 주세요. 일시적 해소. 일시적 해소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갈등이 나올 거예요. 자, 춤을 춥니다. 도령은 때때로 자, 형들의 면상을 치며 놉니다. 거기다 밑줄 쳐. 도령은 때때로 자, 형들의 면상을 치면서 논다. 자, 거기다가 자, 적으세요. 자, 양반 같지 않은 행동입니다.
갑자기 형을 자 어떻게 뭐 존경해야 되는데 형의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좀 놀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정리 이야기 한번 보세요. 바로 정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정리 이야기 봐봐. 자, 이것을 제담의 구조라고 하거든요. 제담의 구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담의 구조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어디까지가 양반들의 위험이고 말뚝의 조롱이고 호통인지 요거 우리가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구조, 자, 쌤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칠판 봐요. 자, 요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시험 볼 건데, 자, 봐봐.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는 선언을 해줘야 돼요. 우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말뚝이가 자, 자, 여기서부터 이것이 바로 제담의 시작이면서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양반의 위험을 세워줘야 됩니다. 양반들의 위험. 그렇지? 위험을 세워줘요. 하지만 이 양반이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풍자해야 되죠. 그래서 양반을 뭐 하냐면 조롱합니다. 말뚝이가 보통 이제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자 멍청한 양반이라도 자기가 조롱을 당했으니까 뭐 하겠니? 화내겠지. 그래서 양반의 호통. 됐죠? 그러면 이제 말뚝이 뭐 해야 돼? 화났으니까 안심시켜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양반들을 안심시킵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니? 양반들의 자, 잠깐만. 호통이죠. 그러니까 말뚝이 어떻게 변명해줘야죠? 그래서 말뚝이의 변명. 이렇게 했더니 양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양반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심과 동시에 뭐합니까? 춤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춤의 의미는 제담의 끝을 나타내면서 자 일시적 해소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지? 갑자기 왜 모두 모여서 춤을 출까? 옛날에 파워레인저 본 적 있니? 혹시 파워레인저 이런 거 본 적 있어? 어렸을 때? 거기 보면 막 싸우다가 그 작품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자막이 막 올라가잖아? 그때 파워레인저 5명하고요. 거기에 출연했던 악당들 있잖아요? 악당들하고 같이 춤춰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서들 같이 춤춥니다. 뽀로로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가끔 이렇게 춤추는 거 막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춤추면서 일시적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작품에 드러난 제담 구조. 제담의 시작 밑줄. 그리고 주의 환기 시선 집중 거기다 밑줄. 자, 양반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뚝이가 조롱하죠. 언어유의 밑줄, 비속어 밑줄. 자, 그리고 희화화 밑줄 치세요. 우스꽝스럽게 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양반들의 호통 볼게요. 자, 양반들이 말뚝이의 조롱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이 변명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양반들이 뭐 합니까? 안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춤. 제담의 마무리 밑줄. 자, 제담이 마무리되니까 각 제담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 밑줄. 자, 그 다음에 일시적 해소. 갈등의 일시적 해소. 거기다 밑줄. 자, 됐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정리하기 밑에. 언어 유희를 통한 양반들 풍자예요. 개잘량이란 양 동그라미. 개다리 소반 반 동그라미.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했을까? 자, 발음의 동일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재 개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재 개그가 대표적인, 자, 어떤 발음의 동일성. 거기다 밑줄 쳐, 발음의 동일성. 자, 바로 동음 이의어 라고 적어보세요. 동음 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달린 거예요. 이런 거죠. 가끔 이제 되게 많은 거죠. 오렌지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이런 거야. 정말 썰렁한. 이해가죠? 이런 아재 개그를 우리는 자,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가끔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언어 유희 하잖아. 그런 거죠. 되게 그럼 썰렁 자 이런 느낌이죠. 자기만의 영역을 전개해 버리죠.
느닷없이 이런 거죠. 자, 뭐 삼국지에서 저기 장비 챙겨 뭐 이런 것들이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고요. 자, 텍스트 보세요. 텍스트 다시 오시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구만.